여성 대의원님은 저번 주에 잠같이 뵙죠. 다시 또 건강한 모습을 다시 또 뵙게 반갑고요. 엑스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또 오게 되는데 금년에만 제주도에 4번 지금 교육을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지역본부에서 동안에 임원 교육이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 조천, 하기가 애월 하기 아시죠? 하기 그 2층의 복지센터에서 또 교육이 있었고 이거에서 제주도가 4번째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올 때마다 참 너무 좋은 곳이구나 하면서 왔는데 기차 비행기 시간 때문에 늘 한 번도 못 자고 그냥 왔다 그냥 바빠가지고 그냥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도 안개가 좀 많이 저녁에 많이 끼게 되면 같이 좀 여기서 한번 작업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특히 이번에 우리 애월 농협 대의원회 처음 되신 분 처음 많이 오셨네요. 정말 축하하면서 또 기간이 2년이죠. 2년 동안 또 지역 발전과 지역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또 아울러서 애월 농협의 발전을 위해서 힘차게 2년간 해주실 걸 격려하면서 큰 박수를 보내주세요. 대의원이기가 4년쯤 되면 참 열심히 하실 텐데 그건 뭐 저희가 법이 이제 저기다 보니까 2년인데 아무튼 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2년 동안 열심히 또 해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애월 농업이 될 것이고 또 아울러서 이제 각 개개인의 조합원 3,000명의 전체가 좋아질 것입니다. 아무튼 축하드리면서 금년 한 해가 벌써 6월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애월 농협 2년 전 2009년도에 여기서 또 교육을 했었습니다. 2년 전에. 그때 혹시 오신 분 계세요? 그때 했었는데 예. 다시 또 여기서 또 뵙게 되어 반갑고요. 또 특히 이제 한조합장님 참 너무 조합원 교육에 열심히 이렇게 일과 성을 다하시면서 협동조합은 아시겠지만 법의 1조가 뭐냐면 교육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기업하고 틀리기 때문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하시는데 아무튼 교육 결과는 당장의 표가 안 납니다. 안 나지만 언젠가 점점해서 그 교육의 성과가 크게 나오는 게 교육이기 때문에 힘드시고 해도 교육만큼은 끝까지 좀 참여. 특히 우리 대의원님은 그 3,000명의 조합을 대표하신 대표입니다. 마을 대표가 하시니까 그 어느 해보다 어느 조합원들보다 그 아주 막강한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와 계시기 때문에 예전 같은 대의원님은 어떻게 했냐면 2년 하시다 보니까 그냥 점심 때 식사가 뭘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사인하고 이제 이벤트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조합원들을 대표하셔야 되고 마을 조합원님들 의견을 또 수렴해서 조합에 이제 또 전달을 하셔야 되고 또 조합의 중요한 사업을 또 이야기를 듣고 마을 가셔서 또 이걸 전달을 해줘야 될 중간에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맹심을 하시고 특히 대의원 규약이라고 책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요. 그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래서 농사하신다고 힘드실 텐데 틈틈이 다음에 특히 시간이 좀 되시면 댁에서 대의원 규약책도 한번 책이 얼마 되지가 조금의 몇 페이지가 안 되는데 그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과연 대의원이 어떤 것이다. 우리 농협에서 교육을 많이 하시겠지만 한정된 시간 내에서 많은 걸 이렇게 교육을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농협에 가시면 직원들께 부탁을 하시면 대의원에 관한 사항 또 시대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특히 금융 부분, 특히 유통 부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3,000명의 조합원들 중에 한 명 한 명을 농협에서 챙길 수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아무튼 틈틈이 조합에 우리 농협에 문의를 좀 하시고 자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찾는 자에게 오죠, 그죠?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틈틈이 찾아다니시면서 특히 공부를 하시는 대의원 되셔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좀 생각을 좀 가지시면서 대의원회에서 2년 동안 하시면서 분과위원회 하시면서 전혀 의견 반응도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석수만 채우고 가시는 대응이 없겠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종종 우리가 정치권에 모시면 이제 국회가 비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4년 동안 하면서 아마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면 한 거의 한 10%, 10명 정도는 4년 동안 한 번도 국회에서 하지 않는 의원이 있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끔 그걸 안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부터 2년 동안 정말 내가 내 농협을 위해서, 내 지역을 위해서, 내 발전을 위해서 한번 좋은 기회다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대형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경제사업 분야가 주관해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애초에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전체 조직장이 다 오셨으면 그걸 해야 될 건데, 특히 이제 대의원님이 다 오셔서, 대의원님은 우리 농협의 가장 중요한 그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는 이제 준비한 걸 교사하고 조금 내용이 조금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경영 부분에 대해서 한번 1시간 동안 해볼 텐데요. 특히 작년 매년 사업을 이제 농협 사업을 하다 보면 연말 되면 이제 그의 농협의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고 평가하고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가장 중요한 연초에 경상총회가 실시가 됩니다. 그때 되면 각 조합원들께 관원 사업에 배당을 하고 출자 배당을 하게 되고 이용구 배당 하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게 대의원입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사업에 대한 경영 부분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동안 중요한 항목만 가지고 대의원들께서 꼭 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3,000명을 대표해서 오셔서 제가 경제사업 분야는 워낙 잘 하시고 해서 나중에 큰 아웃라인만 말씀을 올리고 핵심은 제가 경영 부분에 몇 가지만 주안점을 두어서 이렇게 복습 차원에서 한번 에어월 농협은 지금까지 어떻게 오셨고 또 작년 어떤 힘든 부분에 대해 성과를 내고 그걸 한 번 더 복습을 하시고 또 이걸 기본으로 해서 금년도 혹은 차 이후에 어떻게 방향을 좀 찾아가야 될지 한번 같이 한번 대의원들께서 고민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CEO 두 분이 계신데 왼쪽에 계신 분은 현직에서 지금 이제 이선 쪽에 물러나 계십니다. 지 아시죠? 세계 최대의 전자회사입니다. 전자기업인데 잭 웰치인데 이분이 이제 지금은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분은 클 때 그 자폐증 환자였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는 애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정상적인 수업이 아닐 만큼 비정상적인 애였는데요. 그때. 근데 그걸 그냥 왜 그 같은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CEO가 됐는가 그걸 보니까 어떠냐면 여기는 엄마의 힘이 크다. 부모님이. 늘 꾸짖지 않고 애한테 격려와 칭찬, 희망을 불러줘요. 그러니까 언어가 그 이야기를 할 때 더듬고 그냥 자폐증이 되어서 이렇게 소통 이야기가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걸 이제 부모가 늘 어떻게 했냐면 얘 보고 이제 칭찬을 했습니다. 자, 너가 생각이 너무 깊어서 생각이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그걸 언어로 표현하는 게 그에 못 미칠 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 생각이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미처 말하는 게 늦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한 10년간 계속 시켰습니다. 그걸 잭 웰치 회장은 자신감을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세계 최고의 CEO가 됐죠. 이제 이거는 이제 옆에는 뭐냐면 이게 뭡니까요? 예? 스마트폰이죠.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신데 스티브 잡스 회장이 이제 나이가 40대 초반쯤 되는데요. 이 회장은 지금 아쉽게 폐암 말기가 되어 있습니다. 폐암 말기. 그래서 수명이 이제 50도 채 안 되는 아주 세계에서 가장 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가 없어요. 쉽게 미혼모예요. 미혼모 20대 학생 부부 학생 캠퍼스에서 이렇게 짝을 맺어서 거기에서 나온 애가 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 이제 엄마는 이제 20세 때 이대생 때 이제 얘를 놓고 이제 남학생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능력이 안 되니까 20세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도망갔어요. 책임을 못 지고 이제 어디 현재 건강불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여동생이 이제 얘기를 가지고 키울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하면서 이제 부탁을 한 게 얘가 정말 불쌍한 애니까 정말 부유하고 학력이 높은 아주
4인칭에 부부가 있으면 거기다가 입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근데 잘 안 되죠, 그죠? 그게 안 돼요. 어떻게 입양을 간다면 미국의 가장 최하층에 막노동을 하고 근근히 그냥 생계를 이어가는 그 부부 가정에 이제 입양이 된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계가 안 되는 거예요.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이 스티브 잡스 회장도 이제 크면서 학교를 못 가니까 신문지 팔고 그냥 빈명을 팔고 해서 근근히 이제 밥을 대충 사 먹고 해서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못해서 어떻게 했냐면 대학교에 가가지고 수업 시간에 그냥 살짝 그냥 가가지고 호강을 했죠. 그걸 몇 년간 해서 결국은 전자 IT 분야에 애플 컴퓨터 있죠. 세계 최고의 IT 기업을 온 겁니다. 그만큼 저는 이제 이 분을 보고 부모의 힘이 얼마나 큰가 칭찬은 격려가 세계 최고의 경영자가 나오고 또 스티브 잡스 같은 세계 최고 경영자는 그러니까 쉽게 아주 이 양반은 최고의 환경에서 어떤 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정반대 최악의 환경에서 커왔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클 때 성장기에 너무 못 먹고 이제 제때 끼니를 못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에 영양이 한정돼서 결국은 폐암 말기 돼가지고 좀 이제 세상에 뜨고 이제 최고 위치에 와 있는데 이제 어떻게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보고 이제 느낀 거가 좀 있어요. 자, 요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한 달 전에 조선일보에 이렇게 특집 신문에 사진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요 기사 내용은 요걸 세 가지 보면 대한민국은 군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한평. 네. 한평 뭐예요? 한평의 유명한 축제가 뭡니까? 네, 남이축제, 남이축제. 한평이요. 한평은 15년 전만해도 한국 그러니까 가장 빈민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 재정이 없고 군 특산물이 없고 한국 재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5년 이후에 작년도 기준에 가지고 한평은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행복한 군이죠. 네? 또 군 재정이 가장 높은 최고 복지군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 가지 때문에. 한평 천지에 뭐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쌀 돈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 군수가 이제 축제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비 축제를 지금 성공을 했죠. 그래서 축제 때문에 매년 전국에서 세계에서 100만 명이 이제 몰려들어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제 막 끝이 났는데 이 축제 하게 된 한평은 그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난 거죠. 15년 동안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평은 예전보다 지금 완전히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골프 아시죠? 예? 한평 출신입니다. 한평. 세 번째 요건 이거 뭔가 같아요? 뭐 같아요? 안금박지인데요. 만든 게 뭐냐? 금이에요. 금. 순금 18K 합금을 해서 만든 건데 금에 한 200kg 거의 들어간 거예요. 돌반지 따지면 한 몇 개? 5만 개 가까이 됩니다. 5만 개. 이건 이제 국내에서 처음에 2006년도에 이제 견적을 했습니다. 왜? 축제 행사장에 뭐 재밌는 걸 볼 거니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군수가 이제 특이한 거는 황금박지를 한번 동상을 만들면 한평에 어디 지역에 가면 동굴이 있대요. 동굴 가면 박쥐가 서식을 하는데 박쥐가 검은 박쥐가 아니고 황금색을 띤 박쥐가 한 200마리가 서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이하죠. 그걸 생각을 하고 군수가 이제 축제 그걸 이제 매치를 시킨 거예요. 생태 체험관에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든 건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2006년도에 견적을 딱 내보니까요. 그럼 200kg 해가지고 만드니까 견적이 한 30억 가까이 나옵니다. 30억. 그럼 이제 5만 돈 가까이 들어갔으니까 그때 그만 돈에 얼마였냐? 4만 한 5만 원대 가까이 했습니다. 그럼 이제 금값만 얼마? 25억이죠. 5만 돈 같으면 25억이고 수공료하고 해서 5억 대에서 30억이 딱 들어가는데요. 처음에 국내에서 안 되는 했죠. 많이 비싸다. 딴 데 쓰잖아요. 결국 1년간 설득을 시켜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7년도 돼서 축제장에 전시를 했어요.
30억을 투자한 금공성은 축제장에 갖다 탁 전시를 해가면 끝이 나는 거야, 이제. 이걸 보기 위해서 전부 또 막 모이기 시작한 거야. 축제 효과가 대이상 증가가 되는 거야. 더 중요한 건 작년도에 감정평가원에서 감정을 해봤습니다. 얼마쯤 되겠습니까? 가치가 얼마 되겠어?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조선일보에 한 달 전에 특집을 나온 게 100억이 넘었어요. 100억이. 100억이 넘었어요. 네. 작년에 금한 건에 얼마였었어요? 지금 이제 한 25만 원씩 하죠. 네. 18K 기준하면 2008년도 기준에 작년도 3년 만에 정확하게 3.5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30억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100억 넘었어요. 멋지죠, 그죠? 그때 아마 우리 제주에서 아마 그 금을 그때 현금을 한 2억 정도만 투자를 했다면 지금은 한 10억 됐었을 텐데. 어쨌든 5배로 5배. 저는 이제 이 같은 걸 보고 한평은 참 대한민국 국내에서 가장 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뒤에는 지금은 한국 최고의 군이 되었다는 건 짧은 불과 10년 동안 이 같은 큰 업적을 남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비 같은 축제, 그 다음에 신재 같은 선수가 나오고 이것도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한평군은요, 위치가 어디 광주광역시 밑에 있는 조그만 광역시 밑에 있는 군입니다. 시골 군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한평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학생이 뭐냐면 고등학교 가려면 어디 갑니까? 전부 광주광역시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평군에 임기 고등학교 학생이 없습니다. 입학생이 없어서 나중엔 도저히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2000년 초에 이제 한평 골프고등학교 학교를 개명을 해버리겠습니다. 도저히 인문계 가지고 안 된다. 운영이 안 되니까요. 젊은 층은 전부 광주에다 빠져버리고 이제 시골 농촌에 노인분들만 계시니까 학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꾼 게 2001년도에 이제 학교명을 바꾸고 전국에 골프 희망생을 모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연습을 하고 2007년도에 이 친구가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게 매스컴을 타가 세계에서 전국에서 이제 골프 지망생은 어디 가요? 여기 지금 다 있습니다. 한평 골프학교. 한 학년에 50명씩 해서 3학년까지 150명이 지금까지 3년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했죠. 전국에서 젊은 친구가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평은요, 살대 같은 그게 빛이 나는 도시가 되었죠. 농사도 마찬가지죠. 농협도 농협도 마찬가지죠. 자, 농사를 한번 합니다. 친환경을 해야 됩니다. 친환경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친환경을 하다 보니까 자재값이 너무 비싸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수확량이 또 많으면 또 해볼 텐데 양도 적어요. 그죠? 그걸 투자해서 또 이제 팔게 되면 가격은 또 일반 가격보다 몇 배 이상이 나면 할 텐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불과 뭐 그냥 관행 농산물보다 조금 비싸고 뭔가 이거저거 따지면 불과 더 미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겁이 나가지고 친환경을 하면 좋은데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10년을 내다보는데 해남에 옥천 농협이라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딱 3,000명입니다. 애월을 하고 거의 수준이 똑같아요. 조합원 규모가. 근데 거기는 이제 바닷가가 있다고 갯벌 옥천 땅끝마을 아시잖아요. 땅끝마을이 있어요. 근데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벼농사업이 할 게 없어요. 과수가 안 돼요. 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상 때부터 계속 행계 전체가 수도장만 해왔는데 90년도 말 IMF 이후에 쌀 수입 개방이 돼가지고 쌀값이 거의 폭락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엄청 낮아졌죠. 그래서 그때 10년 전에 어떻게 조합장이 어떻게 했냐면 3천 조합원들 이렇게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 옥천 농협은 일반 관행 농업 쌀 가지고는 앞으로 10년 이후가 되었을 때 망한다. 먹고 살 게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지금부터 친환경을 우농약을 계약 재배를 하지 않으면 10년 뒤에 우리 옥천 농협은 뿐만 아니고 조합원들 전체가 힘든다는 이야기죠. 쌀농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요 고특산물도 안 되는. 그래서 이제 홍보를 했습니다. 하니까 3,000명의 농가가요. 힘들죠. 안 했습니다. 불과 첫해 30명의 한 개 작목방만 참가를 했습니다. 3,000명이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일단 30명을 한 개 작업관 가지고 무농약을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2년 후에 이제 토양 관리를 해서 이제 첫 쌀 수면을 해서 이제 조합해서 한 개 작업관을 대상으로 수면을 했습니다. 하니까 가격을 일반미보다 거의 2배 이상을 수면을 시켜줬어요. 값을. 그러니까 여기 일반미가 4만 같으면 8만 원씩 그 작업관에 대해서 특별 수면을 시켰습니다. 그걸 보고 나머지 장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야. 값이 나오니까. 그 이후부터 3년 차부터 해서 전체 농가가 무조건 이제 친환경을 해야 되겠다. 무농약을 전부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꺼번에 하면 안 되니까 매년 300농가씩 툭 끊어서 한 10년 걸렸습니다. 지금은 전체 농가의 거의 99%가 친환경 농약을 인정을 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 지금은요, 일반미 같은 경우는 20kg 소비자 마트에 사보시면 일반미 같은 거 얼마씩 할 거예요? 한 4만원대 정도 하죠. 경기미 같은 데는 5만원씩 하고 있는데, 경남의 땅끝 옥천살 한눈에 관한 사례입니다. 그건 지금도 8만 5천원씩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만약에 옥천살 이게 해남 땅끝 농협이 옥천 농협이 10년 전에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농약을 하지 않고 갔었으면 지금쯤이면 아마 결과는 떠날 거예요. 쌀농사를 수도작을 가지고 있는 농협은 작년에 평균 10억씩 결손이 나왔습니다. 왜? 쌀값 차익 때문에, 그죠? 제주는 먼저 수도작이 주 작목이 아니다 보니까 별 그게 느끼시지 못할 텐데, 전라남북도 평야 지역에 있는 곡창대교에 수도작을 하고 있는 우리 농협이 한 300개 된다, RPC. 근데 작년도 전부 평균 농협 결산이 마이너스 10억씩 났었어요. 그걸 어디에서 메꼽니까? 처음에 신용사업, 공제사업을 해서 근근히 메꿔서 근근히 적자를 내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쌀농사의 현실인데, 다행히 해남 옥천 농협은 10년 전에 이미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제 생산만 하면 대한민국 최고 쌀 가격을 받고 있으니까 그게 뭐냐, 당장 되는 게 아니고 10년 전에 이미 조합은 전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그냥 아주 농협에서 이렇게 잘 해주고 있고 수매도 잘 해주고 있고 판로에 문제없이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될 것이냐, 이렇게 너무 자만심에 만족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이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분야별로 해서 최고의 친환경을 이렇게 결성을 해서 계약 재배도 하셔야 되고 앞으로 10년을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쌀값은 앞으로 5년 이후가 2015년 되면 완전 개방화가 됩니다. 개방화 되면 지금 현재 쌀 가격보다 아마 소비자 가격은 제가 볼 땐 절반까지 아마 가격이 다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대비해서 친환경을 하고 있으면 무농약을 하고 있으면 수도작 같은 경우에 현재의 값을 유지하겠다. 그것 때문에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힘드시겠지만. 자, 이제 경영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이제 경제사업하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책에 나와 있는데, 경영을 제가 이야기를 한 내용은 특히 요걸 한번 보시면 왜 경영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느끼실 텐데요. 화면에 보시면 아마 우리가 한때 가장 일상생활 필수품이 되었던 이게 뭡니까? 네? 코닥이 뭐 하는 회사입니까? 필름 회사죠. 이 회사가 왜 망했을까요? 왜 망했을까요? 그렇죠, 디카 그거예요. 코닥칼라는 150년 이상 되었던 세계 최고의 필름 회사입니다. 독점 기업이었었어요. 이미 조선시대 때부터 이 회사는 벌써 이제 커왔는데 아무 경쟁 업체가 없었습니다. 예전 때 여기 계신 대현님도 어디 야외 행사, 직관 행사 어디 소풍 갈 때 전부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필름이거든요. 그때 전부 코닥칼라 썼죠. 필름을 찍고 몇 통씩 구입을 해서 이걸 다시 찍고 나면 어디 갑니까? 사진관에 가서 다시 현상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빼고 여기 왔다 갔다 몇 번 해야 한 일주일 정도 해야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아주 좋았죠. 근데 디카가 나오지 않거든요. 디카가 카메라 나와요. 디카의 좋은 점은 뭐예요? 필름 값이 안 되거든요. 충전만 시키면 몇천 장, 몇만 장씩 찍어내고 또 자기가 필요한 것만 찍어서 PC에 넣어서 찾을 수가 있고 인화할 수도 있어요. 단지 몇 시간 만에 끝나요. 이게 90년도 말쯤 돼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코카콜라에선 경영진에선 이게 티카가 나오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 150년 된 그 기업이 조그만 티카 요거 나온 데에서 신경을 전혀 안 씁니다. 왜? 어떻게 했냐면 이거 뭐 그냥 젊은 애들 뭐 잠깐 그냥 장난감 같이 해서 조금 한 2, 3년 가지고 있다가 그냥 나중에 없어지겠지? 다시 그 필름 고닥에 쓸 거야 하고 당연하게 그냥 넘어간 거야. 그때만 아마 나올 때부터만 준비를 했을 수도 이 같은 지금 크게 안 왔는데 결국은 그때 나오기 시작 한참 위에 있을 때에도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고닥에서 경영진. 그러니까 150년 된 게 이 티카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 아주 자만심에 상한. 결국은 2008년도에 문을 닫았습니다. 안 팔리니까요. 네, 안 팔리니까 필름이 안 팔리죠. 작년 동안 그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티카의 최고 전문 CEO 영임을 해서 이제 다시 이제 기업 회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다는 지금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이제 농협도 마찬가지죠. 현재 외국의 농협이 여기 미국의 농협인데 팜랜드 농협 한 개 단일 농협이 조합원이 50만 명입니다. 최고의 농협인데 10년 전에 망했습니다. 똑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조합원들 50만 명 조합원이 있습니다. 크죠? 단일 농협 치고는 제일 큰 세계 큰 조합인데 경영을 생각하자 무조건 조합원을 위해서 하는 사람만 한 거예요. 표 때문에. 결국 자기 잡은 미천 바닥 나가지고 결국 문 닫았습니다. 농협이 문 닫죠.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은 잘 아시겠지만 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평등의 원칙이고 공동 분배의 원칙입니다. 자, 1월 농협의 조합원이 3,000명입니다. 근데 학교같이 스철 내면 1등부터 3,000명까지 문제가 나올 거예요. 왜? 출자금부터 점수를 탁탁탁 매기면 순위가 나오죠, 그죠? 근데 한국협동조합은 순위가 나오든 관계없이 무조건 중요한 의결권이 있으면 각각 몇 표입니까? 네? 투표권. 한 표씩이죠. 네. 근데 이미 선진 농협은, 외국의 농협은 이미 조합원을 전부 차단을 시킵니다. 네. 어떻게 합니까? 최A급 조합원은 5표. 네. 5표. 네. 5표. 그 다음에 중간층은 3표. 최하의 마지막 조합은 한 표 줘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협동조합에 옛날같이 공동 분배 원칙이 끼워지고 있다. 왜? 이제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옛날 같으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업을 하고 복지사업을 벌려서 그냥 하는 사업 해주면 그냥 농협 최고의 농협이다. 맞죠? 조합은 하는 사업을 해주면 그게 최고의 농협 맞아요. 근데 예전 같으면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농협은 이랬습니다. 전국에 1128개 농협이 있는데 1년 내내 이제 경영진에서 조합원을 위해서 각종 시설 사업 이렇게 막 투자를 합니다. 근데 자기 자본이 나중에 보니까 연말쯤 되면 자기 자본이 부족해요. 이 큰일 났다. 수익 사업은 되지 않고 이익은 나지 않으니까 나중에 연말 결산하다 보면 이게 가결산을 해보니까 9월쯤 가결산 해보니까 10억이 적자나는 형편입니다. 연말 결산. 큰일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조합장님하고 임원님들 해서 이제 출장을 가시죠. 중앙에 이제 본부에 가셔가지고 뭐 어떤 내용을 이제 해서 사업 설명을 해가 준비를 해서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1년간 조합을 해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업을 하고 내가 개인적인 선거 없다.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적자 나게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이거 아무도 없다. 조합은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안 해줄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적자가 마이너스 5억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나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내용을 쭉 검토를 해보면 정당하게 집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조합을 위해서 사용을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조합 경영 개선 자금을 해서 명목을 해서 다양한 명목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이걸 지원을 해줄 테니까 장기 이자 부이자에서 저기 이자를 해줄 테니까 금년에 적자분을 좀 메꿔 쓰시오. 그렇게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적자분을 메꿔 왔는데 그게 최근에 몇 년 잘못되어 있는 것 그때부터는 아예 일체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는 각 지역 농협에서 출장을 거두어서 중앙에다 지원해주는 역전 현상이 생겼죠. 그게 뭐냐면 이젠 외국의 농협같이
이제 무조건 사업만 벌려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독자 경영을 해서 자체 수익을 좀 입률을 좀 많이 해서 그걸 조합원들께 환원사업을 하는 그게 수익이 안 나면 어떻게 적자가 나게 되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합병을 하시죠. 합병.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농협도 아주 냉정하게 이제 옛날같이 그냥 운동만 하고 환원사업만 하는 조직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걸 또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건 원래 해야 될 목표 사업이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경영 부분에 내신을 기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경영 부분에 어떻게 그렇다면 경영을 좀 내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현님, 농협 사업은 다 아실 거예요. 크게 이제 뭐 네 가지가 있는데 신용, 경제, 지도, 공제 사업 다 아시죠? 예? 어떤 사업이든 아실 거예요. 대현님 아마 각 파트별에서 분담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대현님은 어디 신용사업, 예, 아주 막중한 중요한 회지는 예, 좋습니다. 신용사업. 농협 경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신용사업. 그렇다고 이제 농협 신용사업을 매장한다는 게 아니고 그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걸 교육을 할 겁니다. 이제 예. 왜 신용사업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신용사업이 있고 예금 대출, 구매, 판매, 교육, 복지에서 공제사업에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사업을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대의원님은 아마 전체가 이렇게 각 분야별에서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을 겁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죠. 참 노동, 특위, 정부이 다 분과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농협의 수익 구조를 보시면 농협은 이렇게 환원사업을 많이 하고 쓰는 비용 집행 사업을 많이 해야 돼요. 환원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걸 누가 해주냐? 나머지 세 개 사업에서 수익을 조성을 해서 이익을 조성을 해서 그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신용, 경제, 공제 사업은 수익을 내는 경영체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걸 경영을 해서 수익 사업을 해서 임금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한다? 지도사업입니다. 지도사업은 지금같이 조합을 해서 교육사업을 하고 자녀 학자금 지원, 그 다음에 농자재 지원, 각종 지원 자금은 모두 어디에 들어갑니까? 어디에 사업에 들어간다? 예? 지도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협은 요걸 지도사업을 조합원들께 많이 해야만 최고의 농협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조합원들께. 그죠? 그게 잘하는 농협이죠. 맞습니까? 그걸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많이 하기 위해서는 그거 어디서 해야 돼요? 예. 신용, 경제, 공제에서 돈을 보내야 돼요. 근데 농협은 뭐냐? 그 대상이 거의 조합원이 신용의 대상이고, 그죠? 도시 농협은 이제 중저업 비중이 많다 보니까 좀 특수한데, 거의 농촌이면 그냥 그 대상이 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신용, 경제, 공제 사업의 수익을 많이 내면 결국은 그 대상은 또 조합원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 조합원들에게 수익을 많이 내었으면 그걸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다시 또 환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행위다. 같이 갈 수가 없다. 일반 금융기관은 신용사업을 엄청 최대 이윤을 목적으로 해서 일반 기업의 목적이 뭐예요? 최고의 이윤을 내는 거죠. 이윤을 내서 누구한테 한다? 주주한테. 국민들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주주한테 배당하는. 농협은 뭡니까? 최고의 이윤을 내서 누구한테? 조합원들한테. 근데 일반 기업은 금융기관은 최대 이익을 내야 돼.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한테 이익을 내는 거예요. 그죠? 고객한테. 주주하고 고객하고 거의 대부분 틀리잖아요. 그죠? 틀리니까. 대주주가 다 설명이 있지만 일반 신중은행의 주인은 누구냐면 70%가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최대 이익을 남겨서 누구한테 해준다? 외국인 주주한테 이어준다. 그래서 농협은 일반 금융회사 틀리게 뭐냐면 결국은 여기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자 하면 조합의 경영은 나아지겠지만 또 그 대상이 고객인 거의 대부분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또 조금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 그죠? 맞습니까? 신용사업에서 수익을 좀 많이 내고자 대출 이자를 좀 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조합의 경영은 좀 나아질 거예요. 그죠? 분명히 나아집니다. 나아지면 그럼 결국 누가 나아진 만큼 부담을 해야 돼요? 조합원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농협 경영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게 기차길 같은 형태다. 한쪽은
조합, 안 죽으면 조합은. 그래서 그게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게 조합 경영이 힘든다는 게, 그 경영제는 그만큼 이제 충돌을 가지고 늘 양쪽을 조절해야 될 중요한 위치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평상시에 대출 이자를 좀 낮추고 조합원을 위해서 많이 좀 단가도 이자도 좀 낮추고 농계의 값도 좀 낮추어서 좀 해주시오. 맞습니다, 그죠? 낮춥니다. 확 낮잖아요. 근데 연말 결산해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수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아지죠? 낮아지면 그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건 또 결산청회 때 이제 그때는 또 이제 배당을 더 많이 해서 수익이 나야 배당을 많이 해주죠. 맞습니까? 이해가 돼요? 되시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한쪽이 많이 요구하게 되면 한쪽은 낮아지고, 그걸 특히 대표님은 그 부분 특히 이해하셔야 돼요. 특히 일반 조합원님은 그 이해가 참 잘 안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을 받으시면서 마을 대표시기 때문에 가셔서 이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잘못된 게 아니고 사실 농협의 경영권이 힘든다는 걸 조합원들께 전달해줘야 될 의무가 대의원의 의무입니다. 근황이 아니고 그건 의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농협 전체 1170개 농협의 작년도의 수익 구조를 보시면 크게 4개 사업 분야별로 구조를 해보니까 신용사업이 거의 63% 수익을 점유하고 있고, 경제가 30, 공제가 5 해서 지도사업은 쓰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신용공제 7, 경제가 3 이렇게 구성을 보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도시형 농협은 경제사업이 어떻게 할까요? 비중이 좀 적으니까 신용사업 수익이 높겠죠? 맞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1월 농협 같은 경우는 신용사업이 5, 그냥 신용경제가 5대5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반씩. 그러니까 신용사업, 경제사업 분야가 수익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한 20% 높고, 그건 뭐냐? 제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우리 애월 농협 같은 경우는 경제사업 분야는 전국 농협에서 최상위권의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 거의 한 600억 하고 있는데, 전국 평균 대비가 한 300억 대거든요. 2년간 농협에서 경제사업 물량이, 그 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안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물량을 한다는 건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물론 그건 뭐냐, 여기 계신 대회님께서 적극 농산물 이용, 판매 분량도 맞추어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신 것도 제일 크겠고, 또 우리 직원들께서 그만큼 이제 수집 문제, 수면 수집부터 해서 전체적인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맞습니까? 해양원님 600억이라는 그 경제산 물량이 나오지 600억이라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제사업의 수익 구조가 아주 정상적인 수익 구조를 가고 있다. 그걸 이해해 주셔. 특히 저는 상당히 이제 놀란 게 뭐냐면, 이 섬지역에서 교통이 안전도 불구하고 경제사업 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작년도에 농협의 경제사업 물량인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 550억입니다. 판매사업 전체 물량이. 근데 전국에 작년도 340억이 되었었어요. 전국 농협 관계 농협당 평균에. 근데 그걸 보면 이거 애월 농협은 전국 대비해서도 160% 가까이 이렇게 했다는 건 두 가지겠죠. 조합원들께서 이제 적극 농협을 통해서 농산물 이걸 위임을 한 결과고, 또 그만큼 직원을 많이 들였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사업이 아주 왕성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자, 여기가 중요한 건 농협의 경제사업은 하나의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농협의 경제사업은 크게 구매, 판매, 마트, 가공, 창고 이같이 이게 이제 경제사업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다 아시죠? 구매, 판매, 마트 다 아시죠? 이걸 몽땅 뭉쳐서 경제사업인데, 이게 전국 평균입니다. 작년도 한 개 농협당 평균치인데, 작년도 한 개 농협당 340억을 경제사업을 했었어요. 도시형은 이제 물량이 좀 적을 테고 평균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 마진이 얼마냐면 7%입니다. 7%. 그러니까 농협에서 1년간 경제사업을 전체 이걸 사업을 했을 때 남는 게 이윤이 뭐냐, 몇 프로? 7%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일반 상업을 상인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뭐 마트 이용 식당을 한다거나 가게 운영을 하게 되면 손익분기점이 뭐냐, 이윤이 발생되는 시점은 최소한 30%에서 40%가 돼야 돼요. 원가에 비해서. 그죠?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개념인데 30%가 마진은 나야만 그때부터 수익이 발생되는 거예요. 식당을 해도 마찬가지죠. 근데 농협의 경제사업 한 개만 가지고 딱 1년간 결산을 해보면 마진이 몇 %나요? 평균 7%인데 그렇다면 요 자체만 봤을 때 농협의 수익은 어떨까요? 무조건 적자입니다. 감가상가 임금비고 뭐 시설관리비는 아예 제껴놓고서 요 사업 물량을 봤을 때 30%가 되었을 때 마진이 이윤이 생긴다고 치면 23%가 적자가 나고 있다. 농협이. 근데 이걸 적자가 난 데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농협. 이걸 하지 않으면 농협이 아니죠. 그죠? 더 많이 경제사업 물량을 계속 늘려야 돼요. 조합원을 위해서. 특히 판매 같은 마진은 뭐냐면 이걸 하면 할수록 1%밖에 안 돼요. 마진. 적자님이 알면서도 경제사업을 더 늘려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합니까?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 특히 마트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좀 높아요. 13.8 정도 나와 있습니다. 높죠? 마진 전국평이 높아요. 이건 뭐냐면 마트 이용은 전 조합원들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이제 일반 고객도 이용하고 또 준조합원들 이용하니까 어느 정도의 마진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또 1%씩 낮춰버리면 인간 상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모를 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정 조금의 마진을 붙이고, 특히 판매 사업의 마진이 가장 낮게 나오는 이유가 판매 사업은 100% 조합원들로 합니다. 농가들로 하기 때문에 이건 마진 이걸 높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수치 가격에서 완전히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농협의 수익이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사회에서 신용사업의 마진이 적고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판매 마진을 1%에서 한 5배 올립시다. 그러면 수익은 거의 결산 5배 올라가요. 1.9억인데요. 자, 내년도에 한 10억이 되겠죠. 자, 제가 이제 제주시 농협 잘 아시죠? 그 다음에 김천시 농협 두 가지 제가 마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소식지에 이제 보니까 금년도에 대형 마트가 주목이 된다고 지금 이제 그걸 제가 보고 접했는데요. 하기 아시죠? 하기. 제가 한 달 전에 하기 농협에 이렇게 마트에서 직접 경험을 했었습니다. 거기가 1년에 작년에 200억이 넘었었어요. 200억. 그 15% 마진을 잡았으면 1년 마트에서 나오는 조수익이 30억이 나옵니다. 근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800억이 됐었어요. 800억 같으면 13% 마진을 잡으면 130억의 조수익이 나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1170개 농협 중에 마트에 1등을 했습니다. 작년에. 제주시 농협이 뭐 입지나 여건 같은 것도 좀 있겠지만 7대 광역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전국 그 많은 마트에. 근데 거기에 수익은 어떻게 돼요? 130이 나오면요 어땠어요? 전부 조합원들 위해 다 씁니다. 여러 가지 뭐 효과가 있겠죠. 농산물 이걸 직접 멀리 안 가고 우리 마트에 딱 마트에서 소비를 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김천 농협이죠. 김천 아시죠? 김천은요 대한민국 남한 한반도에 가장 그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교통요새예요. 거기서 김천시에서 그냥 1시간 승용차를 타면요 강원도 가고 경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다 가요. 그만큼 교통이 좋은 교통요새이죠. 그래서 그걸 요새 이걸 활용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 소비지 형태의 마트를 짓자. 10년 전에요. 그래서 국비, 자비, 도비 해서 짓기 시작했어요. 3층 크게 지었어요. 김천시내 한가운데 딱 지었어요. 새벽에 전국에 있는 농산물, 신선 농산물 수집이 다 돼요. 1시간 만에. 그죠? 강원도 본행제부터 충청도, 경기도부터 해서 경상도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보가 새 나와가지고요. 대기업 유통업체, 이마트하고 롯데와 홈플러스 세 군데가 동시에 같이 시작한 거예요. 그 조그만 중소도시에서. 그래서 야, 이 큰일 났네. 농협은 경쟁이 없다 보니까 이 대기업의 롯데마트는 이마트에 잡힐 것이다. 야, 취소하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걸로 하자고. 근데 결국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죠. 롯데마트는 망했습니다. 이마트는 망했어요. 농협만 김천에서는 농협 하나를 맡아. 그게 장인도 700억을 올렸습니다. 700 올리니까 100억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농협은 중소도시고 농촌형도 되고 도시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중간에 위치가. 그래서 선택을 한 거죠. 신용사업도 시중은행이 다 와 있으니까 이것도 별이 수익이 안 나니까 마트에 승부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년간 조수익이 100억씩 오늘 100억씩. 네? 그래서 이거 다 계속. 이 농협의 전체 수익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한 개만 가지고. 성공했죠. 한 가지만 해야 된다. 잡다가 구색 가축이 전자제품, 가전제품 막 갖다 놔봐야 안 사는 거예요. 공간만 찾아가 그렇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특히 제주시 농협도 있고 해서 특히 화기가 제가 전달 갔다 왔는데 참 거기도 2층, 3층이 아주 여기 공간이 너무 많이 비어가 있었어요. 공간이 많이 비어서 이걸 좀 활용을 해서 판매 형태를 좀 가야 되는데 아직 공간이 너무 피해가지고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 그게 안 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하시려면 좀 정말 최고의 물론 지역에 또 상인들 불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법적인 어떤 문제도 있을 텐데 어쨌거나 저는 이제 김천 농협 이게 우리 농협의 수익은 앞으로 이제 시장이 이제 금융 신용만 가지고 이걸 가지고 영업을 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다 아시겠지만 이런 것 같은데 마진이 안 나요. 마진이 안 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가 어떻대요?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죠? 똑같은 거 어때요? 거기서 신용만에서 수익이 안 나는 거 어때요? 전부 유통 마트 쪽에 당하고 있고 그걸 봐서 이제 지금부터 그래도 이제 생각을 해서 그냥 구색 맞추는 정도가 아니고 최고의 경쟁력을 갖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 개의 농협의 마트에서 전체 수익이 60%씩 된다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조합원들께서 엄청 좋아하시죠. 왜? 그 수익금에 대한 자기 자본, 사업준비금, 배당금, 이용금 배당금이 전부 조합원들한테 다 들어가거든요. 예부에 빠져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월 농협은 아까 제가 앞에 설명을 했는데 판매 마진은 전국 대비해서 지금 장인도 0.8% 마진이 되어 있고 특히 전체 경제사업의 장년도의 마진은 6% 나와 있습니다. 전국이 아까 몇 %였어요? 7%죠, 그죠? 그래서 전국 평균 대비 비교를 해보시면 농협 어느 경제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물량 면에서는 340억 대비해서 550억을 해서 160% 가까이 이렇게 실적을 내고 있다는 건 아주 고무적이고 정말 앞으로 계속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마디 이제 요약을 하게 되면 결국은 농협의 판매사업 마진은 1%밖에 안 돼요. 왜? 전국 평균이. 이걸 더 높이게 되면 아시다시피 농가의 수치 가격을 잠시 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판매사업의 마진을 적게 두면서 어떻게 이걸 어디에 자금을 조달합니까? 네? 결국은 신용공제에서 이렇게 자금을 준비를 해서 경영을 해서 이렇게 자금 지원이 되고 있던 이게 현재 농협의 사업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요건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건 제가 작년도에 애월 농협의 전반적인 경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금년에 처음 대응되신 분은 전체적인 결산 보고서 내용은 아직까지 다 숙지가 안 되신 대응도 계실 테고 해서 왜냐하면 금년에 이제 또 사업을 끝내고 나면 내년 결산 총회 때 결산 보고서도 보셔야 되고 그죠? 또 승인도 하셔야 되고 아주 그 위치에 와 있습니다. 불과 이제 연말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걸 대비해서 제가 어떻게 이런 게 있다는 걸 한번 경영 경험을 한번 쭉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기총회, 일선총회 때도 우리 대의원님들께서 먼저 좀 아시고 해야 돼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이제 쭉 나와 있고 각 분야별로 이렇게 전국 대비가 전국 농협 대비가 개수가 나와 있고 여기가 애월 농협이 되겠습니다. 이건 축협이 되겠고 이거는 이제 농협
그래서 농축협의 합한 평균 금액이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애월 농협의 위치가 어디 정도 와 있는가 한번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뭐 개수만 보셔도 딱 아시겠죠? 한국별로 풀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딱 보시면 뭐 농협은 역시 정말 농협의 보훈연의 사업인 경제사업 분야에 대해서 월등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아마 느끼실 테고, 수익은 12억, 전국 평균 12억인데 단기 순이익 농협도 12억입니다. 왜? 경제사업은 양은 전국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물량을 하고 있는데도 반면에 왜 수익이 나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설명을 했죠. 경제사업은 마진이 7%도 안 되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수익은 어떻게 된다? 그렇잖아. 그건 논리입니다. 그 때문에 수익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경제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때문에 이제 수익이 적게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좋은 게 뭐냐면, 특히 경영부 신용사업에 이렇게 또 담당을 하시는 분도 대여주 많이 계신데, 예수금이 이제 1,000원 가까이 보시면, 대출금이 800억입니다, 지금.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100원을 받으면 얼마 자금 대출을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80원이죠, 그죠? 그런데 비용으로 따지실 때 몇 프로예요? 예? 80%죠. 맞습니까? 그럼 농협의 예대 비율, 예금 대비 대출 비율, 이게 전문적인 금융 용어가 뭐냐면 예대 비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대 비율. 예대 비율 높으면 좋을까요? 낮으면 좋을까요? 그렇다면 경영을 입장에 봤을 때, 예? 그렇죠? 100원을 예금을 받고 금고에 100원을 넣어놓고 대출 수요자가 없어서 50원밖에 대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 예대 비율 몇 프로예요? 50%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나머지 50원은 어떻게 해요? 잠자세요. 그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잠자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농협은 대출을 하지 않은 나머지 돈을 가지고 중앙에 예치를 하고 있고, 또 채권, 확정 채권, 또 아주 정확한 금리 이제 있는 걸 예고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자의 수익을 좀 내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못하게 하게 되면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 나머지 대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돈을, 생이자를 내게 될 입장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영 입장에 봤을 때 자금 운용을 많이 예대 비율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농협은 얼마 정도 된다? 75% 되고 있다. 전국 대비 한 평균 70% 되고 있으니까 자금 운용도 평균치보다 이상이 되고 있다. 근데 농촌 지역은요, 지금 현재 전체가 전국 평균이 한 4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도시형은 거의 90%대씩 가고 있고, 농촌 지역은 뭐 그렇게 크게 뭐 대출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심각하죠. 왜? 100원 받아가 40원밖에 운용을 안 하니까 100원에 이자 줘야 되는데 40원 대출해가지고 이자가 못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용사업에 그래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영 차원에서 자금 운용을 좀 많이 늘려야 되겠다. 특히 우리 신용 파트너에 계시는 태우님은 다음 회의 때마다 신용사업에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시죠. 아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순자본 비율입니다. 순자본 비율. 아마 매스캠의 뉴스 같은데 자주 나온 BIS 비율 들어보셨죠? 자기자본 비율, BIS 비율. 금융기관 은행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형 성분과 BIS 비율입니다. BIS 비율. 오늘 제가 나중에 별도 말미에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저축은행 사태는 잘 아시겠지만 그와 연관해서 말미에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BIS 비율 자기 자본도 9.3%다. 전국 대비해서 전국은 농협 7.5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BIS 비율. 근데 우리 애월 같은 경우에는 월등히 9.3이 나와 있습니다. 9.3 같으면 농협 전체가 7.5%인데 위치가 상당히 위에 와 있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 개념은 어떻게 잡으시는냐면 대출 결근 해주고 결근 해줬는데 이게 완전히 떼었는데 갚을 수 있는 능력은 10원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 자본이. 일단 그게 10%입니다. 모든 대출을 해준 금액이 10원이었을 때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 자기 자본은 1원 가지고 있으면 10%죠. 그죠? 10분의 1만큼 내가 갚을 수 있는 자기 자본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BIS 비율 10%다 보시면 돼요. 10% 이상이 되면 아주 영하다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내가 대출 예전도 한 개도 안 받고 다 부실되어서 완전히 손실증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뭐 카드 채권도 있을 수가 있고 대출금이 1,000억이 있으면 내 자기 자본은 10억만 있으면 10억 같으면 얼마야? 100억이죠, 그죠? 100억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양호한 금융기관에 이자를 받는 것이 그 개념이 9.3이고 10%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9.3 같으면 아주 거기 곱하기 한 3분의 1 정도 곱해주면 시중은행 계산하고 그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게 특수하다 보니까 계산 방식이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한 13%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높죠. 이건 제가 뒤에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특히 농협의 경영은 가장 중요해요. 신용사업 파트에서는 제가 왜 이렇게 경영부만 이야기하게 하냐면 왜 저희 한번 지금 뭐 농협이 경제에서 뭐 유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꾸 신용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강조를 하는 것 역시 뭐 신용사업 쪽을 강조하는 것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왜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갖다가 아셔야 됩니다. 아까 같이 처음에 제가 도입할 때 그런 판매 사업의 마진을 낮추고 각종 조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경영 부분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외부에서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금이 그죠? 그래서 경영을 해서 경영을 건전하게 해서 그 경영의 이익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각종 하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이 부실을 하게 되면 하고 싶으면 못 해준다 그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청송에 유명한 장국이 있어서 뭡니까? 사과죠. 청송 사과가 있습니다. 현서 농협이 있고 제가 가봤는데 그게 2,000명의 조합원이 있는데요. 전체가 95%가 사과 농사를 합니다. 사과 금액이 1년에 한 500억 가까이 돼요. 크죠? 근데 그 농협에 가보니까 판매 사업의 물량이 30억밖에 안 돼. 30억. 왜 그렇습니까? 내가 조합장님, 2,000명 농가 조합원들께서 사과 여기 절반만 농협을 개통충하게 되면 250억이 매년 판매 사업의 물량이 나오게 될 수 있는데 왜 그 10분의 1밖에 안 됩니까? 했더만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어떤 돈입니까? 하니까 자기 자본이 출자금이 없어가지고 아주 대규모 2,000 농가들 사과 수확을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겨울 내내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죠. 그죠? 맞습니까? 네. 저장 공간하고 이게 공간에 저장해야 될 큰 대형 공간이 저온 저장고가 필요하고 선과장이 필요하고 유통센터가 필요한데 그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적다. 그게 한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물론 이제 국비 보비하고 자비가 들어가요. 보통 자비가 얼마 들어가냐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분담을 6, 2 해서 자부담은 20% 이상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은 뭐냐면 농협 자체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그 시설 같은 걸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설 조합에 이 시설 같은 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금력을 어떻게 합니까? 농가들 어떻게 해요? 농협에 물건을 못 내는 거, 못 내고 전부 계약제, 영농회사 대기업에 그냥 계약제에서 포전 매매해서 이렇게 몽땅 파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본이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대연에 한 번 더 신용사업의 경영에 대한 원리를 좀 복습을 하시겠습니다. 자금 운용에 있습니다. 아까 같이 우리 농협의 대출금이 1,100원이고 예수금이 1,600원 가까이 됩니다. 작년도 평균 한 개 농협당 평균치입니다. 이건 전체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1,600원을 예금을 받고 해서 예금이자 3.1% 정도 주고 있습니다. 예금이자. 근데 이걸 운용을 합니다. 1,100억을 운용을 했죠. 자금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요 대출 이자가 7.7%예요. 7.03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예대 마진이 있습니다. 예대 마진 몇 프로입니까? 예금 이자하고 대출 이자에서 예대 마진 뺀 걸 예대 마진 3.02 나옵니다. 요게 농협의 최대 신용사업의 수익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금 받아가지고 이자 받아가지고 예금 이자 주고 남은 거 가지고 뭐야? 요게 수익, 요게 수익. 요게 수익. 요게 높으면 조합의 수익은 어떻게? 높아지겠죠? 맞습니까? 네. 대신 이제 고객은 어떻게? 이자 부담이 좀 많이 있겠죠? 네. 요게 얘네 마진이에요. 그 얘네 비율은 뭐냐?
1600억 중에 1100억을 대출 운용을 했기 때문에 그 전체가 69%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이제 용어 개념만 잡으셔야 됩니다. 용어 개념. 얘들 별 뭡니까? 그 다음에 얘들 마진 뭡니까? 하면 뭐에서 뭐 뺀거 그 정도는 대유님 아셔야 된다니까. 기본적인 금융에 대한 용어 자체는 아셔야만 이게 상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높으면 누가 덕을 보고 누가 손해를 좀 보게 되고 조합에 경영해 봤을 때 얘들 비율을 많이 좀 높여야 되겠다. 상식적인 논리가 되겠죠. 자, 문제 한번 내볼까? 이제 실습하겠습니다.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제가 개별로 준비를 하겠는데요. 자, 이제 공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들 비율, 공식은 예수분분에 대해 출금 곱하기 100. 이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얘들 마진 폭은 대출 이자에서 예금 이자 뺀 국의 얘들 마진입니다. 마진 폭. 그렇다면 자, 문제가 이제 세 가지 있습니다. 한번 직접 볼펜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A 농협의 금년도에 예수금이 100원입니다. 100원. 근데 대출금은 얼마입니까? 40원입니다. 그죠? 근데 대출 이자가 7% 지금 받고 있습니다. 또 예금이자에 대해서는 4% 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 A 농협의 금년도의 사업을 이제 수익을 이제 결산을 해봤습니다. 얘네 비율 몇 프로 됩니까? 이 농협 40%. 아우 효과가 마이너스가 왜 나옵니까? 효과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얘네 마진은 얼마예요? 3%. 맞아요? 마지막 이제 그렇다면 이것저것 따져서 마지막 이 농협을 주고받고 해서 남은 이익은 얼마일까요? 이익은 얼마예요? 다시 정확하게 보세요. 옆으로 써보셔야 돼요. 네? 아니, 얼마 이익을 받았어요? 돈을 따지면 몇 원 이익을 받았어요? 자, 이 농협 적자입니다. 적자.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1.2가 나오죠. 자, 예금이자가 100원을 가지고 있으면 예금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년간. 예금이자 얼마 줘야 돼요? 3% 같으면 1년에 얼마 줘야 됩니까? 4원 줘야 되죠? 4원은 줘야 될 돈이 예금이자 맞습니까? 네. 자, 근데 4원은 뭘 가지고 줘야 돼요? 대출 해가지고 줘야 되죠? 근데 대출금은 얼마예요? 40원의 이자가 얼마예요? 7% 같으면 대출 이자가 얼마입니까? 2.8원 아니에요? 2.8원. 맞아요? 근데 2.8원 받아가지고 얼마 줘야 돼요, 지금? 4원 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나오죠? 역마진 생기다. 마이너스 1.2원만큼 이 농협은 1년간 신용사업을 해서 적자가 난 거예요. 맞습니까? 계산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 방법은? 이 농협은 저 방법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제일 안 좋은 거 있습니다. 제일 안 좋은 건 뭘까요? 예금자 다 보내는 거예요. 예금 하지 마시고. 예금을 50원만 받으면 딱 돼요. 자, 그건 아주 소극적인, 그거는 해서는 안 되겠지.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자가 금리는 못 낮춥니다. 왜? 금리 조정은 안 돼. 이건 전국의 금융기관 통일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올리든가 낮추면 그냥 제재가 들어가죠. 만약 1% 올려고 되면 어떻게 해요? 예금이자 1% 올려고 되면 큰일 나요. 대출 이자 1% 올리면 이자 고객 다 빠져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한 가지 뭐예요?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늘려야 됩니다. 운용을 100원 가지고 이자 받아가지고 어떻게? 40원 가지고 운영이 안 되니까 얼마 해야 돼요? 최소한 60원을 운용을 올립니다. 60원 올리면 어떻게 계산해 보세요. 60원 되면 6, 7, 40, 4.2원에 4원쯤이면 0.2원 흑자가 납니다. 그죠? 맞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뭐냐, 이걸 보시면 왜 자금 운용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농협은 지금 예대 자금 운용이 40%밖에 안 돼서 이걸 계속 가져가면 무조건 적자가 나죠. 그죠? 맞습니까? 방법은 흑자가 되는 방법은 어떻게?
예금을 안 받는다. 오늘 예금 조금 보냈는데 안 되겠죠. 자금 운용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직원들께서 몫이겠지만 특히 임원 대행님께서 아주 우수 고객이 주위에 계시면 적극 해주시고 중요하겠죠. 자, 이제 공식 이해되세요? 듣고 있는 건요, 듣는 건 20%만 기억이 되고 보는 건 10%, 쓰고 듣고 하는 건 90%가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늘 쓰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 시간이 한 5분, 10분 남아있는데 마지막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마치겠습니다. 자, 늘 이제 저도 이제 출자금 이야기를 더 하겠는데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이건 제가 굳이 강조를 하지 않아도 특히 대의원님은 왜 중요한지 다 아실 텐데요. 이걸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벌리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정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저 청송 연서 예시를 했지만 그 2천 농가가 500억이 되는 사과의 매출 물량을 그걸 유치를 못하는 이유가 보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이유가 정이 없기 때문에 그 같은 가공 유통 시설 이걸 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건 뭐냐? 자기 자본이 없는데 출자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출자금. 그게 부족하니까. 그것만 되면 뭐 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보시면 전국 농협이 작년도에 240만 원 정도 한 명당 조합 한 명당 이게 출자금입니다. 근데 7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원대씩 합니다. 농촌지역은 적겠죠, 그죠? 농촌지역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전체 평균하는 거 240억 정도, 4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제가 소식지를 보니까 이제 250만 원 이상 조합은 현금 배당을 하고 250만 원 이하는 어떻게 재출자한다거나 재출자가 작년도에 농협법상에 의무사항은 아니고 대의원회에서 총회 승인만 되면 조합원 등이 재출하게끔 지금 준용 규정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공식을 설명해야 돼요. 100원 원을 가지고 있다. 100원 출자금을 가지고 있고 250만 원 그건 기존의 편의사인 것 같은데 가능하면 전체가 다 해주시면 100만 원 같으면 6% 배당을 하면 얼마예요? 6만 원이죠. 6만 원 결산 조회 끝나면 통장에 현금 배당이 됩니다. 이건 되죠? 작년에 얼마 받았습니까? 100만 원. 앞에 안 됐습니까? 한 1,000만 원 하셨으니까 60만 원 받으셨겠네. 대형증 내시면 1,000만 원씩 하셔야 돼요. 안 되세요? 얼마 하시는데? 2만 정도 되시면 대형보다 2배 정도 하셔야 되고 대형은 일반 저하보다 최소한 5배씩은 하셔야 돼요. 그죠? 그거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그래서 뭐냐 이냐면 자 100원을 출자금을 합니다. 출자금을 하게 되면 1년 이후에 출자 배당이 현재 6% 같으면 6만 원 나와요. 6원 나와요. 그죠? 6원 나오는데 통장에 입금이 되는데 제 생각은 이걸 다시 재출자하게 되면 2년 차에 출자금은 내 몫은 얼마? 106원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재출자하는 건 즉시 그 다음에 출자 배당 금액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전 출자하고 틀려서. 그렇다면 2년 차에 사업에 3년 차에 총회 배당을 받았을 때 106원에 대해서 6% 꼬매기입니다. 그럼 2년 차에는 출자 배당 금액이 이거보다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 복리식 가다 보면 5년만 재출자 계속 하게 되면 자기 원금이 100원이 적어도 5년 이후가 되면 현재의 금리를 가져가게 되면 140원씩 나온다. 35원에서 140원. 계산해보세요. 나중에 나옵니다. 복리에 그게 아주 중요한 좋은 거죠. 그래서 계획을 봤을 때도 재출자 5년만 지금부터 하게 되면 5년 이후에는 자기 출자금이 35% 정도 올라가 있고 농협 전체의 자기 자본도 35% 이상 올라가 있다. 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반응이 없으신다. 그래서 뭘 이제 사업을 많이 하고 시설 투자하고 이걸 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게 또 그 자기 자본입니다. 그걸 또 많이 해주셔야 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이건 뭐 배당 뭐 많이 하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걸 많이 해주셔야만 그 농협이 힘이 나가지고 어디 전쟁터에 가도 총을 이걸 많이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늘 부족하게 해서 뭘 하고 싶어 규제를 받고 제한을 받고 그냥 뭐 이렇게
잘 안 되면요, 공과 같이 조합원이 이제 가게대가 있는 거예요. 가게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께서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출자 정비만큼은 각 마을별로 해서 우리 조합원님들께 적극 홍보를 해주시면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꼭 뭐 250만 원 이상은 현금을 받아가지고 술 한잔 먹게 타지 마시고 가능하면 우리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들 마을별로 해서 금년에 우리 대원들 몸을 보여서 다 합시다 하면 대원들께서 한번 다 몸을 보여주시면 밑에 이제 그 다음에는 마을 조합원들께서도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언젠가 내년 이후가 되면 출자금이 제주도가 아니고 전국 최고의 일당 출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 같은 데는 지금요 출자 가입을 받으면 조합원 가입을 하려면 한 명당 가입금 1,000만 원씩 가야 됩니다. 왜? 평균 출자금 1,000만 원씩 하고 있어요. 도시적이다 보니까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건 뭐 도시니까 그럴 수도 있고 공천적은 좀 틀리죠. 자, 이제 진짜 한 가지만 딱 더 하고 20분 내 마치겠습니다. PIS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농협이 7.57 나와 있는데 애월 같은 경우는 이제 9.3 나와 있는데 시중은행은 거의 13, 14, 15 이렇게 작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PIS별 나와 있는데 PIS별 공식 보시면 위험자산 여신분의 자기자본이에요. 자기자본. 지금 현재 우리 애월 농협이 9.3이다. 이게 9.3이면 사업 성장이 매년 자연 성장분이 있어요. 매년 대개 연도가 바뀌면 예금이 늡니까 안 늡니까? 조금씩 늘죠? 대출금도 매년 늡니까 안 늡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금년도에 9.3인데 9.3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모는 항상 내년도에 증가해야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은 어떻게 돼요? 분모가 몇 만큼 같은 비율로 자기자본이 어떻게 돼요? 증가해줘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자기자본은 뭐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조합원이 해야 될 건 뭡니까? 출자금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가지는 이제 경영을 해서 이익 인정을 내서 이익 인정을 정립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자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익을 내지 않고 그냥 우리 농협의 내년에 대출금이 엄청 증가되어서 규모가 커졌다. 200억이 막 그냥 대출 이자가 늘고 대출금이 늘고 해서 물론 대출 이자가 증가된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사업이 좀 잘못되어가지고 그냥 수익이 안 났습니다.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겠죠. 적자가 나와서 큰 거 터져가지고 뭐 이렇게 적자, 흑자가 그근에 결산도 그정도 되었으면 그의 분자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동이 없겠죠? 까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모가 커지고 나면 분자가 적어지면 이거 어떻게 돼요? 적어지겠죠? 적어집니다. 자, 한 가지 요거 왜 농협을 이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중반쯤에 시중은행의 금융기관의 최대 이익은 목적은 뭐예요? 최대 이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주주배당을 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국내 빅5의 대형 금융기관 은행의 주인은 누구냐면 70%가 외국인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한 거 아니고 이건 실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KB 같은 하나금융, 신한금융, 외환, 기업금융입니다. 우리 금융은 이제 공적 자금이 국가 자금이 들어가서 외국인 주주가 낮게 나와 있고, 외환은행은 지금 이제 매각 대상이 돼가지고, 나머지 보면 전부 60, 70%대가 주주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 5개 금융기관에 매년 평균 수익을 1조 원씩 내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다면 5개 합하면 5조 원씩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수익을 내면 뭐합니까? 배당을 하죠. 농협도 이제 배당을 하고 있죠. 주주 배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5조 원 중에 거의 1조 5천 원씩 주주 배당을 하게 되는데요. 엄청나죠? 이게 외국인 주머니에다 통장에 들어갑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 금융기관의 현실입니다. 근데 농협은 아시다시피 외국인 주주가 없지 좀 조합원 주주가 100%씩 다 형태가 있잖아요. 외국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왜 농협을 이용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에 이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편의성은 있겠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주는 거야? 외국 주주한테 통장에 고산을 더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을 반드시 꼭 좀, 이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대표님께서 이런 부분도 주위분들한테 홍보도 좀 해주셔야, 교육을 시켜야 돼야 되고, 왜 그냥 무작정 농협만 이용하십시오, 농협 들어가면 좋습니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설득을 시키고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를 해가면서 농협이 왜 이렇게 위치에 와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리고 사업 연말 이익이 많이 나면 책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농협 같은 데는 출자 배당하고 이용료 배당은 그 해가 이제 배당을 해줍니다. 그죠? 해주고 나머지 부분 어떻게 합니까? 사업 준비금 이 같은 건 전부 조합의 돈이 아니고 누구 돈입니까? 내 개인 지분이 계산이 돼가지고 다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나는 탈퇴할 때 어떻게 해? 환급이 되죠. 그래서 일체 예고에 나가는 게 없이 그걸 1년에 그걸 이걸 따지면 자기 공금이 거의 한 40% 가까이 배당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통장에 전체가 오지 않고 일부만 출자 배당하고 이용금 배당만 받고 나머지는 어떻다? 축적이 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적극 이용하신 만큼 조합원들께 혜택이 간다는 건 꼭 좀 명심을 하시고, 출자만 하고 이용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조합원이 계시면 우리 대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예. 별 내용이 좀 따뜻하고 경영부이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특히 제가 대의원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좀 하고 제가 좀 몇 가지 강조를 했는데요.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2년 동안 대의원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2년 더 열심히 잘 해주시고 또 풍년농사 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많이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